노래도 듣고 왔고요. 이번에 만나볼 현장은 원불교 현장인데요.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앙의 시대라 불리는 요즘 원불교 전 교단적인 참여로 기후 위기를 극복해내자는 원불교 기후행동이 출범했습니다. 우선 전국에서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과 단체 54곳과 300여 명의 개인 신청자들이 모여 원불교 기후행동 출범을 알리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원불교 환경연대 조은혜 사무처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조은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원불교 기후행동이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작년 9월에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글로벌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있었거든요.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이게 심각한 상황이구나, 우리가 다 같이 좀 협력해야겠구나라는 인식들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종교계에서 이제 기후행동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도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불교도 그 당시에 환경연대가 제안을 하고, 그리고 교정원 문화사회부가 협력해서 스탑 기후변화 고천주보온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모임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올 초에 저희가 교정원과 제가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좀 논의를 하고 원불교 기후 행동으로 같이 조직하자라고 결의를 해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논의를 하는 것이 어려움이 좀 있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더 이상 좀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그냥 자료를 배포하고 제안을 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국내외 그 해외 교단까지 참여하시고 전국적으로 학교 단체 기관들까지 해서 총 123개 기관이 참여하는 원불교 기후 행동으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원불교 전 교단적인 참여로 함께하는 원불교 기후행동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이는 원불교 환경연대의 그동안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불교 환경연대에서 그동안 전국 교당을 돌며 환경교육을 겸한 천지보온 법회를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우선 시작은 교육인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찾아가는 천지보온 법회로 나름 전국으로 1년에 한 30여 차례씩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리고 예도 보여드리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도 드리고 했던 것들이 이번에 좀 빠르게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바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참여하신 분들 목록들을 보니까요. 저희가 천지보온 법회 갔던 교당에서는 거의 교도님들 개인 참여도 줄을 이어서 개인 참여가 저희가 한 300명이 같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후학교, 저희가 또 마침 원익호 기후학교를 시작을 해서 그 기후학교 졸업식이 즈음에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법회를 보러 다닐 때도 그렇고 기후학교에서도 그렇고 다들 말씀 주시는 감상담이 생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들 알고 있고 나름 생활에서 일정 정도 실천을 다는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알리고 같이 할 수 있는 행동을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감상을 많이 주셨거든요. 네. 이제 그런 힘들이 저희가 같이 이제 원불교 기후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원불교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은 보은, 아는 만큼 보은하게 되고 또 지행일치, 아는 걸 행동하게 되는 그런 것을 또 강조하는데, 지난해였나요? 카톨릭 기후행동도 출범을 하고 얼마 전 불교 기후행동도 출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후위기에 대한 종교계 전반적인 분위기가 많이 좀 고조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작년에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목격하면서 정말 이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동안 좀 안이하게 대처했구나라는 생각들을 종교인들이 각성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톨릭 말씀도 하신 것처럼 가톨릭 기후행동, 불교 기후행동, 또 개신교에서도 기후위기 녹색교회 비상행동이라고 해서 출범을 했고, 또 이제 원불교도 하게 됐고, 천도교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종교인이 사실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종교인이 행동하고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인식들을 저희가 같이 하면서 실천을 직접 나서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동안 원불교 환경연대가 해온 활동들 앞으로 전 교단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원불교 기후행동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요? 네. 저희가 이름 자체가 이제 기후 행동이잖아요. 다들 그렇게들 정하고 가시는데 이름처럼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개개인의 수행이나 실천, 개인적인 실천도 되게 중요한데요. 일상에서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초록 일상 수행의 요법을 이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모아서 정말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이제 소비자 운동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환경부에서 그 쓰레기 과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묶음 포장을 다시 또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가 이틀 만에 철회를 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거든요. 네. 아직은 어떤 이제 그 기업의 논리,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는 그런 정책들에 밀리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안이하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제도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그런 역할까지 하려고 하고요. 정말로 지구온도 1.5도씨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긴박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실천 행동들을 저희가 제안할 거고 교단이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지난해 기후위기 비상행동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하는 그런 또 단체가 또 발족을 했는데 모든 종교들이 함께 이렇게 동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그 5대 종단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엉터리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를 중단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무거운 숙제 중에 하나가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핵쓰레기, 사용 후 핵연료라고 부르는 것들이거든요. 예. 이것을 이제 지금 임시 저장하고 있는 저장시설이 꽉 차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저장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저장소를 지어야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방사능 노출이라든가 안전하게 이동 보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물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디에 지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전 국민적인 논의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던 것인데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이기 때문에 공론화가 아니다. 이게 이제 밀실에서 이렇게 몇몇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결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후대에 10만 년 계속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을 들여서라도 공들여서 우리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지금 그 전국 공론화를 위한 그 종합 토론회가 열리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어제 이렇게 접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 절대 맞지 않는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정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수하게 잘 해냈던 이유는 공개적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함께 협력해서 만들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핵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를 다시 또 그렇게 비밀리에 진행하려고 하는 방식은 절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일 아마 오전에 기자회견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핵발전소를 가동하면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이제 사무처장님께서 핵쓰레기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좀 급하게 공론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잘 몰랐거든요. 네, 이를 통해서 지금 아무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은 또 재검토위원회도
위원장과 위원 여러 명이 사퇴를 할 정도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조차도 중단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전방위적인 환경운동을 해온 5대 종단 환경단체, 이 종교환경회의도 이 부분 잘 몰랐다고 하면 분명히 공론화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양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공론화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 환경연대 조은혜 사무처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